수중 유형 독해 문맥 어휘 추론인데요. 문맥 어휘 추론은 모의고사 앞부분 즉 빈칸 추론 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문법은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워낙 문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오답률이 적어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를 또는 헷갈려 하는 지문 중에 하나를 문맥 어휘 추론으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하나같이 쉬운 지문이 없다고 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네요. 모의고사 응용인데요. 이게 1학년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선은 보겠습니다. 수능 유형 독해 모의고사 응용 Food and shelter are necessities that everyone needs to live, but it is unusual to see people hunting or growing all their own food and building their own homes. 네, 벌써 좀 길죠. 음식과 안식처, 집은 필수품입니다. 의식주니까요, 그죠? 그 필수품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 끊고. 하지만 보통이 아닙니다. 즉, 이상합니다. 뭐를 보는 것이? 사람들이 헌팅 하거나 그로잉 하는 것이. all their own food. 자기 음식을 헌팅하거나 그로잉 하는 것 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자기 집을 직접 짓는 것을 보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음식과 집이 사람들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음식을 재배하거나 자기 집을 짓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This is because one person can't do all of those tasks alone. 위에 있는 1번, 위에 있는 2번, 위에 있는 3번을 전부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In our society, each person does one highly specialized job, such as growing fruit, designing clothing, or creating computer programs. 네. 우리 사회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고도로 매우 특별하게 자기가 잘하는 특화된 일을 하는 것이죠. such as 예를 들어서 뭐뭐처럼 growing food, fruit 과일 재배, designing clothing 옷을 디자인하거나 creating computer programs 컴퓨터 프로그램을 크리에이트하거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This division of labor ensures that each person becomes skilled at one job, which means all work is done by experts and everything gets done better.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동이죠. 각자가 맡은 일을 한다 또는 각자가 잘하는 일만 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을 분업을 하면 뭐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냐면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만 굉장히 잘 하게 되고요. which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일은 누가 하게 되고 엑스퍼트 전문가가 하게 되므로 everything gets done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데 어떻게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If you had to build your own home and grow your own food, the results would likely be inferior to what people normally enjoy in a society with a division of labor. 만약에 집을 자기가 직접 만들거나 음식을 직접 재배한다면 결과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훨씬 더 안 좋겠죠.
뭐에 비교해서 안 좋겠냐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겠습니다. 사회, 어떤 사회? 노동분업이 있는 사회가 되겠죠. 노동분업은 자기가 잘하는 일만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나눠서 한다는 얘기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잘하는 일, 남한테 맡긴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죠. 노동분업에 관련된 단어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하는 일만, 특화된 일, 남의 전문가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훨씬 일이 더 좋은 상태, 더 훌륭한 상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노동분업이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반대로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하게 된다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오겠다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죠? 네, 한 문장에 한 3줄, 4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얼핏 봐도 한 4문장 정도, 5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 글 같습니다. 하지만 글은 뻔해서 위에 있는 것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것이 노동분업이고, 잘하는 일을 맡기게 되면 훨씬 더 일이 더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문장만 조금 특이하죠. 마지막 문장은 가정법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서 노동분업이 없는 사회니까 if, 과거, 우드 동사 이런 식으로 가정법을 써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be likely to의 likely는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네, be likely to 동사의 likely가 지금 보이고 있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그 다음 글을 하겠습니다. One. When a one-time event is remembered vividly for a lifetime, it is referred to as a flashbulb memory. 이 글은 플래시벌브 메모리에 관련된 글입니다. 플래시벌브 메모리란 무엇이냐면 한 번의 사건이 기억이 되는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리얼하게 일생 동안 계속해서 그 기억이 난다 하면 그것은 뭐라고 불려질 수 있냐면 플래시벌브 메모리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내고 있는 글이죠. 리포트는 뭐뭐를 가리키다 또는 의미하다라고 간단하게 해석하시거나 말 그대로 리포트의 to를 그대로 빼서 포인트 to 가리키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These memories are usually related to historical events, such as a major disaster or the assassination of a politician. 자, 이런 메모리는 대부분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은 첫 번째로 자연재해이거나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몰래 암살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것은 굉장히 뇌리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Many older Americans, for example, remember exactly what they were doing when they heard of President Kennedy's death. 많은 나이 든 미국 사람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언제 그 사람들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되었을 때 됐죠?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Few of them, however,
have detailed memories of those days before or after the assassination.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few라는 단어가 앞에 어가 없다면 거의 없는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명사를 부정하는 표현이고 우리나라말로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동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댐은 뭘 말하니까 미국 사람들을 말하므로 미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날을 거의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however 다음에 나온 말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Flashbulb memories can also involve traumatic personal events, such as the death of a family member.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건 또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이런 것이겠죠. What makes these memories different from our everyday experiences? The answer is the level of emotional arousal that they cause. 무엇이 이런 기억을 다르게 만듭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잊어먹는 기억과 왜 다를까요? 자, 결정타죠. 여기가 완전 주제 문장입니다. 이유는 해답은 Discussing these events. 아이고 넘어갔구나. The answer is the level of emotional arousal that they cause. 자, 이 이유는 레벨 수준인데 어떤 수준이냐면 이모셔널 감정이 얼마나 동요가 되었는지입니다. 대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건 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어라우설이란 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라우스는 어떤 감정이 생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명사 형태가 어라우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거 같네요. 이렇게 아무튼 기억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어떤 동요되는 그런 감정이 얼마나 높냐 낮냐 이런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Discussing these events with others later on. 자, 분사 구문이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그 이벤트를 디스커스 토론해 보면 We cause our memories of them to become even sharper.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우리 기억이 어떤 기억이 우리 경험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샤프 뭐에다 예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시 벌브 메모리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역사적으로 강력한 사건이죠. 여기까지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사건이죠. 가족이 죽었다거나 네. 그러면 그 이유는 감정의 동요가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 높낮이가 있는지 그 레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더 샤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말고는 중요한 문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래시벌브 메모리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의 레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억이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라고 전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 Ernest Shackleton led an expedition to Antarctica in 1914, while Vilgemore Stephenson led an expedition headed to the Arctic in 1913. 자,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으로 가는 원정대를 이끌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1914년이고, 반면에 스테퍼손이라는 사람이 원정대를 이끌고 어디로 향했냐면 아크틱 북극으로 향했는데요. 그것은 1913년입니다. 남극과 북극이라는 단어가 좀 헷갈리는데 모든 방향의 기준은 북이에요. 왜냐하면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아크틱입니다. 그럼 이 기준에다가 반대로 해서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안티라는 단어 알죠? 이렇게 됩니다. 남극과 북극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게 은근히 헷갈리기 때문이니까, 북이 원래 이 단어이면서 기준이 되는 방향이니까 단어가 원래 짧고 거기다가 안티 반대로 붙인 것이 남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In both cases, the expedition's ship became trapped in ice, but the two situations had very different outcomes. 당연히 그때는 지구 온난화도 덜 진행됐을 때이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다가 아무리 쇠빙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얼음을 깨면서 가는 배일지라도 당연히 얼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테파스턴은요, Stephenson's main goal was success, and he considered the well-being of his crew to be secondary. 스테판송의 주요한 목적은 뭐였고, 성공, 즉 어디에 가야겠다? 스테판송은 북극으로 가네요. 북극에 무조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승무원들 크루의 웰빙, 행복, 안녕 또는 건강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Without his support, his crew panicked and began to fight when facing food shortages. 즉 스테판손의 서포트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크루 승무원들은 패닉, 공포에 빠지고 begin to fight,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에 맞닥뜨렸을 때? 음식 부족에 마주했을 때죠. It ended in tragedy, with many of the crew members dying. 그래서 결국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많은 승무원들이 죽어갔습니다. Shackleton, however, cared deeply about the dignity of his crew. 셰클톤이라는 사람은 하지만 굉장히 끔찍하게 자기 승무원들을 아꼈습니다. 이때 위험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위에 있는 웰빙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죠. He gave away his gloves and volunteered to stay up all night on guard duty. 자기 장갑을 내어주면서 글로브 발런티어 자원봉사를 해서, 즉 자기가 자원을 해서 스테이 올라이트 밤에 보초까지 섰습니다. His sacrifices inspired his crew, and as a result, they all survived. 네, 그 사람의 희생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용기를 주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죠.
평이한 글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진 글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개의 탐험을 소개를 하고 있고, 당연히 실패한 것을 먼저 말해야 되겠죠. 성공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공한 이유가 그 사람들을 아껴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뭐 cared deeply about dignity of his crew나 또는 이런 부분이 아주 큰 차이가 생기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나오기가 힘든 너무 평이한 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Three. Near Temagami, Ontario, there is an old growth forest that some people want to cut down for lumber. 모의고사에 봤던 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는 캐나다인 것 같은데 이 지역 근처에서 아주 오래된 숲이 있는데요. 그 숲은 사람들이 뭐하고 싶어? 잘라내고 싶습니다. 뭐를 위해서? 목재를 위해서입니다. Other people want to leave it alone, believing it is unique and should be protected.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싶습니다. 빌리빙 뭐라고 믿으면서 그 오래된 숲이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독특하고 프로텍트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But most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anting to use some trees and protect the rest. 자 이제 여기 세 가지입니다. 오래된 숲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뭐 하고 싶고 자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싶고 보존하고 싶고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고 싶고 중간 정도에서 적당히 자르고 적당히 보호하자라는 입장입니다. The situation is the same in most places. People want to use our resources wisely. 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람들은 그 뭐를 나무 자원 이렇게 되죠.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 wisely, 지혜롭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They favor practices that make our resources sustainable. they, 그 사람들은 favor라는 말은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avorite 알죠? favorite 가장 좋아한다는 말. 자, practice는 관습이란 뜻이고요. 어떤 관습을 좋아한다? that, 그 관습은 make 만드는데 우리의 자원, 즉 나무를 어떤 식으로 sustainable 이란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sustainable 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In other words, if we use our resources wisely now, we will still have them in the future. 우리의 자원을 지금 지혜롭게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원들을 미래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sustainable 이라는 뜻입니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sustain인데요. sustain은 maintain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유지나 지탱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 sustainable은 환경을 개발하긴 하는데 뭐를 한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즉 미래에도 쓸 수 있도록 남겨놓고 나무를 자르거나 환경을 개발하거나 산을 깎거나 하는 것을 보고 sustainable이라고 합니다. 네, sustainable이란 말이 바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 보시고 sustainable이란 단어는 쓸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Looking after the environmen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예, look after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돌보는 것이? 환경을 돌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The Native Americans
who have long understood the value of preserving the environment, can teach us an important lesson.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미국 사람이라는 말보다 네이티브가 이제 인디언을 말하게 되겠죠. 후 누구냐면 오랫동안 이해하고 있었는데 뭘 이해하고 있어?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동사가 좀 뭐니까 역시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냐면 자, 프리저브는 컨서브라고 적어서 역시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What you inherit will be inherited by future generations. 네, 너무 좋은 말이죠. 인헤리트라는 말은 물려받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물려주다가 되죠. 아니다. 네가 물려받은 것은 나중에 물려주게 됩니다. 누구한테? 미래 세대들에게. 네,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기억하셔서 전체 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글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글입니다. 아주 특이한 호수에 관한 글이죠. Four. What makes Lake Hillier, located on an Australian island, special is neither its size nor its depth. 렉 힐리어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냐면 호주 땅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리더 A 노르비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이즈 크기 때문도 아니고 뎁스 무엇 때문도 아니다. 깊이 때문도 아닙니다. Instead, it is its bright pink color. 밝은 핑크 컬러 때문에 유명합니다. The first records mentioning it date back to 1802. 데이트 벡터는 아까도 적었지만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핑크 컬러라고 처음으로 뭐한 것? 기록한 것이 18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Exploring the island, a British navigator came upon the lake and he was shocked by its remarkable color. 자, 여기 또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 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섬을 익스플로 뭐 하다가 탐험하다가 영국 항해사는 뭐를 우연히 만나게 되냐면 호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두드러지고 놀라운 핑크색 컬러 때문에요. Since then, 그때부터 the lake has remained more or less untouched by humans. 그때부터 다소 어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손이 닿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Scientists have not been able to solve its mystery.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미스테리를 풀지 못했고요. Some believe the color comes from a dye created by tiny organisms.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그 핑크 색깔이 어디서 온다고 믿냐면 다이는 어떠한 염색을 하는 것을 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이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아주 작은 유기체 또는 생명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while others attribute it to the presence of red bacteria. 자, 여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어트리뷰트죠. 알고 계시겠지만 어트리뷰트는 좀 특이한 동사인데요. A 자리에 결과가 나오고 B 자리에 원인이 나옵니다. 그럼 it은 컬러가 되겠어 결과죠. 그러면 to 다음에 나오는 게 원인이 되는데 어떤 원인이다? 빨간 박테리아가 프레젠스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두 번째 이론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론이라고 하고요. 이걸 두 번째 이론이라고 하면 A 이론이 됐던지 간에 B 이론이 됐던지 간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Either way, the pink color is clearly not an illusion. 뭐는 아니다. 일루전, 환상 또는 착시 현상은 아닙니다. 진짜로 핑크색이라는 얘기죠. Samples collected by scientists maintain their odd color even in the laboratory. 네, 이 사람들이 샘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maintain 뭐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상한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자도. 네. 핑크색을 갖고 있는 호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첫 발견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왜 그런 것인지 과학자들은 아직 모르고 첫 번째 이론과 두 번째 이론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여서 왜 이 호수가 핑크 색깔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의 distribute라는 단어가 attribute라고 바뀌는 부분의 해석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분사와 분사 구문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녹색으로 이 PP 형태 과거 분사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죠. 컴마 앞에서 감정의 분사, 과거 분사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P 형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PP 형태 또 나오고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이 동작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표현이 다 분사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물을 나타낼 때 특히 분사가 과거 분사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5. The Train of Hope is the nickname of the Philofipa Health Train, a mobile hospital that has been providing healthcare in South Africa since 1994. 네, 트레인 오브 호프라는 움직이는 기차 또는 헬스 트레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트레인 오브 호프는 별명이죠. 펠로페라 헬스 트레인의 별명이고요. 이것은 모바일 즉 움직이는 병원인데 그 병원은 뭘 제공하고 있냐면 헬스케어를 남아프리카에서 1994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성원은요. It consists of 18 train cars and has helped nearly 6 million people, many of them living in poor rural areas. 이 기차는 18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의 600만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그 600만 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For some, a visit from the train is their first encounter with modern health services. 어떤 사람들에게는 visit from the train, 이 기차에서 오는 방문은 그들 즉 어떤 사람들에게 첫 번째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 서비스 즉 병원을 첫 번째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The medical professionals on the train treat illnesses, provide health education, and encourage people to live a healthy lifestyle. 네, 이 의학 전문가 또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첫 번째 병을 치료하고 두 번째 건강 교육을 제공하고 세 번째 사람들을 격려하고 고무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Checkups are free, and any medicine required costs less than $1. 예, 정기 검진을 영어로 체크업이라고 하거든요. 정기 검진은 무료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약이 있어도 그 약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 비용을 요구하긴 하는데 뭐보다 1달러보다 이하 즉 1,000원 이하의 돈을 요구합니다. 거의 무료란 얘기죠. Before moving on to the next stop, the train staff contacts doctors at local hospitals to ensure that patients with serious illnesses continue to receive the proper treatment. 네,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정거장으로 가기 전에 스탑은 정거장이란 뜻입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직원 즉 간호사나 의사들은 컨택트 접촉합니다 또는 연락합니다. 의사들한테 어떤 의사들한테 하냐면 그 지역 병원에 있는 의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를 확실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that patient 환자들이 있는데 중병을 걸린 환자들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 중병을 걸린 사람들이 이제 병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중병 환자들은 계속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하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트레인 오브 호프 즉 움직이는 병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치불일치로 물어보는 게 좋은 글이 되겠죠.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일 중에 아닌 것을 뭐 골라보세요 라는 게 일치불일치 문제로 내기 좋은 글이고 제목으로 내기도 좋겠네요. 그죠?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Six. Alarm calls are used by certain species to share information about predators. 이 글에서 한 문제를 낸다면 이 문제를 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고1 문제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로 학생들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었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 모의고사 문제이지만 이걸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고음이죠. 어떠한 동물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에 대한 정보의 공유,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이 왔다고 치면 These calls seem to contain more specific information as the animals grow into maturity.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는 성숙할수록 정확한 정보를 특정하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when young vervet monkeys spot a dangerous bird flying overhead, they give an alarm call by making a sort of cough cough noise. 어린애는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았죠. 위험하게 생긴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닐 때 걔네들은 경고음을 주는데
대략 이런 종류의 경고음을 줍니다. 커프 노이스를 주는 것이죠. This seems to be a general danger above signal because it is given in response to any large flying object.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정확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뭐가 그냥 날라다니네 라고 해서 일반적이고 두루뭉실하거나 또는 어떠한 애가 날아가도 그것이 자기를 잡아먹을지 안 잡아먹을지 몰라도 날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정확하지 못해도 경고음을 날린다는 얘기죠. 제너런 일반적으로 결국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의 반대말이고요. N이라는 말은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두루뭉실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뭘 모른다는 얘기죠. As vervet monkeys mature, however, the range of stimuli that they will respond to with this call narrows. 나이가 먹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주게 되므로 범위도 좁아지는 겁니다. Eventually, it will only be used when an eagle is observed in the skies above. 언제만 쓰이냐면 위험한 동물이 있을 때만 쓰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얘기죠. Hearing the call, other vervet monkeys will look up to locate the threat and then find safety by hiding in the forest. 자, 그래서 뭐를 보게 되면 포식자를 보게 되면 뭐를 보게 되면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을 보게 되면 뭐를 보게 되면 날아가는 물체를 보게 되면 뭐를 보게 되면 독수리를 보게 되면 또는 자극을 받으면 또는 위협을 느끼면 됐죠? 네. 이 글은 알람콜이 즉 경고음이 나이가 들면 정확해지고 범위가 좁아지고 어리게 되면 정확하지 못해서 두루뭉실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전부 다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고음이 나이가 들을 때는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어리면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전체적인 글의 내용입니다. 많이 봤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We can clearly see Newton's laws of motion at work in a tug of war. 턱 오브 워는 줄다리기인데 줄다리기의 뉴턴의 운동 3법칙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f both sides pull with equal power, the rope will not accelerate in either direction. A와 B가 같은 힘으로 뭐 한다면 당긴다면 가속화되진 않을 겁니다. This illustrates Newton's first law.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칙이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However, if one side pulls harder, 한쪽이 더 세게 당기면 the rope begins to move. 움직이게 되고요. This leads to his second law. 이게 바로 두 번째 법칙입니다. 즉 가속이 붙게 되죠. The side losing ground must increase its force. 자, 그래서 지는 쪽이죠. 지는 쪽이 B가 되겠죠. 그래서 뭐를 늘린다? 힘을 늘리게 됩니다. If it uses as much force as the other side, the rope will stop moving. 다시 A하고 B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멈추게 되겠죠. If it maintains a higher level of force, the rope will move in its direction.
자, 그래서 만약에 B 쪽에서 더 높은 쪽으로 힘을 쓴다면 로프는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As for Newton's third law, S4는 뭐뭇에 관해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이 나오죠. 세 번째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는 you can feel the rope trying to move you. 네, 예, 로프가 너를 움직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즉 끌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것은 작용을 하게 되면 즉 상대방이 당기면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 그게 반작용이 되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 컴마가 있기 때문에 몸하기 위해서죠. To prevent this, you dig your feet into the ground. 땅을 이제 땅바닥에 막 묻어버립니다. 막 힘을 쓰니까요. The ground pushes back, 땅이 밀리게 되죠. helping you resist the rope's pull. 그래서 반작용을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저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휘로 이미 나왔지만 어휘로 내기 너무 좋은 글인 게 앞뒤로 계속 바꾸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겼다 졌다가 당겼다가 당겨졌다가 이런 느낌이 드는 글이기 때문에 어휘로 밑줄을 쳐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네. 물론 A, B, C의 답은 이미 있겠지만 얼마든지 뭐 더 높다 또는 똑같다 또는 늘린다 또는 지고 있다 더 세게 당긴다 이런 비교급이 계속 나올 때 어느 지점에서 어느 부분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법칙과 2법칙과 3법칙을 한글로 적어드렸고 그것이 A가 더 크다가 A하고 B가 똑같다가 A가 다시 적어진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영어로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풀 수 있는 글입니다. 7번은 내면 아주 어려운 글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8. Surprisingly, the chemicals that allow fireflies to light up are used to identify contaminated food. contaminated는 더럽다 또는 오염됐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상한 음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firefly는 반딧불이죠. 반딧불이 뭐 할 수 있도록 불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화학 물질이 사용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정체를 밝히도록 어떤 정체를 밝히도록 상한 음식의 정체를 밝힐 수 있도록 자 정말 잘 나오는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죠. 사용되다는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Firefly luciferase and luciferin 이거 말이 어렵네요. luciferase and luciferin 밑에 보입니까? 네 발음도 확인하셨고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Firefly luciferase and luciferin can detect ATP. 자, 디텍트는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앞에 있는 물질이 ATP를 감지할 수 있는데 그 ATP는 Which is a compound 컴파운드는 복합물이고 복합물은 found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found in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발견이 되고요. 뭐를 포함하냐면 Including dangerous microbes 위험한 미생물 즉 such as salmonella. 살모넬라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베타를 유발하는 대장균이죠. 자, 그래서 파이어플라이 즉 반딧불이 가지고 있는 발광효소와 발광소가 살모넬라 균을 포함한 아주 위험한 물질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Adding these chemicals to food causes the ATP in microbes to produce life.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을 음식에 첨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요.
ATP가 그 미생물 안에 있는 ATP가 뭐를 만들어낸다?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짝반짝 하는 것이죠. The more ATP present, the brighter the light will be. 프레젠트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존재하다 있다라는 뜻이니까 문장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어서 ATP가 많이 있을수록 더 빛이 더 밝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A가 B를 만나면 빛을 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B는 무엇입니까? 살모넬라 즉 대장균입니다. A는 뭐죠? 반딧불이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안 좋은 균이 많이 있을수록 A라는 빛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This means that even the degree of contamination can be determined. 자, 이거는 빈칸으로 되게 좋은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안 좋은 균, 즉 ATP가 많이 있을수록 빛이 더 강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뭐도 알 수 있겠다? 상했는데 얼마나 상했는지 그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In the 1960s, the food industry began employing this method 60년대에 음식 산업이 뭐를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자, 분사구문이죠. using sensitive instruments to measure the amount of produced light. 예, 뭘 사용했어요? 아주 민감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도구는 뭐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빛을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Although the natural substances have now been replaced by artificial ones, 지금은 60년대처럼 반딧불에서 추출하는 것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자연 성분이, 즉 반딧불의 자연 성분이 되겠죠. 지금은 뭘로 대체되었는데요? 인공적인 성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성분이란 말이 반복이 되어서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this test is still widely used to guarantee food safety. 예,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사용되다라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보장하다라는 guarantee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서 음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아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더 비교급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것이 담고 있는 뜻, 즉 ATP, 즉 안 좋은 균이 많을수록 더 빛이 밝아진다라는 해석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동시에 나오는 사용되다 다음에 투부동사 나오는 문법 형식을 조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TP가 더 많을수록 빛이 더 밝아진다는 말은 얼마나 상했는지 정도까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문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빈칸이나 해석을 물어보는 문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딧불이 이 상한 음식을 찾는다는 얘기죠. 네, 8번이 내용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단어도 좀 어려우니까 같이 그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끝.